제가 그 지난 주에 대법 앞에서만 3번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나서 목이 가버렸습니다. 대법 때문에. 대법 때문에 진짜. 목이 가가지고, 또 그 저 재판한 날에 또 비가 왔어요. 예. 그날 대법원 앞에서 그냥 비 그냥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대법에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목에 대한 예. 손해배상.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토요일 날 또 엄청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감기 몸살도 드시고 지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같이 모아서 이렇게 좀 손해배상 청구를. 예, 국민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냥 이제 대선이나 좀 하면 될까 하면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요. 네. 야, 이젠 진짜 대선인가 보다. 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내란 진행 중이잖아. 우리 쿠데타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5월 1일 날, 참 그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날 그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자판이라고 그러죠. 네네. 형을 선고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 아예. 박탈시켜버리는 네네. 피선거권 그걸 하고 싶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봤을 때는 그걸 계획했는데 했는데 너무 무리한 수가 되기 그것까지는 때문에 그것까지 해버리면 야 이건 혁명 일어나겠다, 작살나겠다. 네. 또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수를 좀 바꿔서 음흠. 파기환송을 일단 우리가 1차로 하고 네. 고법에서 박탈하자. 박탈하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 뭐 신용을 좀 갖추자 적법한 절차를 밟는 듯한. 물론 그렇게 해도 사실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파기자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란 세력이 이제 우린 끝났어.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야. 우린 가만히 있자. 우리 투항하자, 항복하자. 네.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말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예. 남김없이 그렇죠. 이렇게 보일 줄은 생각 못했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예예.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막 가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거죠. 네, 막 가자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이제 검사들이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법조계로 치면 법에서 최고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버젓이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게 뭐 윤석열이 다 임명했는데 어련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더라고요. 다 골라서 잘 썼겠죠. 네. 제일 그 안 좋은 사람들을 골랐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예예.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날린다. 사법살인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일단 추진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소용이 없는 이게 작전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해도 못 날려도 못 날리고 당선이 됐다. 어허.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수 있는 약점 네. 심어놓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폭탄 신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자. 그래서 헌재에도 박아놓고 대법에서도 이렇게 때려놓고 고법에서도 재판 진행을 하면서 예. 대선 이후에 일단 흔들어보고 분위기 좋으면 엎어버릴 수 있는. 탄핵도 시키고. 그렇죠. 그것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는. 하여튼 폭탄을 곳곳에 심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방해하고 혹시라도 기회가 오면 날려버리겠다. 예.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작전을 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방금 속보가 떴단 말입니다. 6월 18일로 연기됐다고 떴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젠 됐네.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네. 내란 종식을 위한 싸움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도 엄청 괴롭힐 수 있다는 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로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예. 지금부터 몰아붙여서 대선 이후에까지 내란 세력을 압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빠른 속도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탄탄한 정권 교체 이후에 탄탄한 개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계속 흔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계속 이재명 대표를 협박할 거고 그렇죠. 위협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좀 빠르게 그죠. 해서 검찰 개혁하고 네. 진짜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만 남게끔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내란 특검 해가지고 내란 완전히 그냥 다 그렇죠. 내란 진압하고 특검,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명태균 특검하고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6월 18일이라는 게 좀 약간 그 우리 국민분들에게는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대선까지는 물러갔네 지나갔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때 만약에 6월 18일 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괴롭힐 수 있죠. 괴롭히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선거 무효 아니냐. 네네. 그러면 선관위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렇죠. 그럼 또 선관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예. 또는 뭐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사실 선관위도 지금 기본 윤석열이 박아놓은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또 그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군인들 보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약간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헌재도 뭐 또 좋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행치를 봤을 때. 사실 그 헌재에도 물론 이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지만 네. 사실 다른 판결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기각했죠. 결국은 국민들이 헌재 앞에 몰려가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사실 파기 잡판을 하려다가 파기 환송을 한 거, 그다음에 15일로 기일을 잡았다가 18일 다음 달로 연기한 거 이거는 이제 기본 우리 국민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싸운 덕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강행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런 짓을 하고 나서 국민 여론이 흔들릴 걸 기대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네. 요동칠 걸 기대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었죠. 올랐죠.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한데요. 뭐 최근에 한 조사 오늘 언론 오다 보니까 55%의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울분. 네. 그러니까 우울한 선을 넘어서서 화가 네, 나는. 화가 나는. 네, 우울하고 화가 나는 울분. 그래서 막 폭발할 지경이라는 예, 건데 55%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는 쪽이라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황 대법원이 정치 판결을 해서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랬잖아요. 국힘 주자하고 경쟁하는 줄 알았더니 기득권하고 싸우는 맞아요. 상황이다. 이거 되게 정확한 말이죠. 예. 지금 국힘에는 후보가 없다고 봐야 돼요. 후보가 그렇죠.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는 정도가 55%가 넘었다는 건데요. 이거 심각하죠. 네. 이거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네. 아마 이번 판결로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울분을 느끼는 수치가. 예. 그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네. 예, 국민 여론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쏠리고. 네. 뭐 국민항쟁도 다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또 민주당도 열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웬만하면 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하다. 탄핵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고법이 물러선 거죠. 예. 만약에 처음부터 착한 고법이었으면 그렇게 뭐랍니까 뭐 통지 네. 그거를 그렇게 송달이든가. 그걸 보내서 악착같이 나오라고 하고 예. 날짜를 15일로 지정하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날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였던가요? 3일 있다가였던가 그 개헌 얘기가 바로 네. 나오면서 이제 삽시간에 막 쏠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가 막 멋대로 임명을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끝나고 이제 좀 대선을 가나 싶었더니 5월 초에 또 이런 4월 말 5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쟤네들이 기를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법관 10명이 자신의 정체를 사정없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럼요. 지들 입장에서도 뭐 소위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란 세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윤석열 10명이지 꼬봉이다. 꼬봉이고 우리는 판사, 우리는 우리 검사 아래 이런 걸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한국 정치를 크게 본다면 큰 시야로 본다 그러면 왜 얘네들까지 동원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보통은 선거 앞두고는 대체로 보수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 이제 반북 감정이랄지, 그다음에 뭐 간첩단 사건이랄지 옛날로 치면은 뭐 총풍 사건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게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고 막혀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숨길 수 없는 정체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원래 윤석열이 했던 것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사법부와 검찰을 이용한 독재. 네네. 이게 이제 검찰 독재죠. 검찰 독재라는 것은 검찰 혼자서 손뼉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납니다. 사법부가 받아줘야 됩니다. 판사가 짝 쳐줘야 돼 같이. 심우정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짝짝 소리가 나려면. 네네.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가 한 통속이 돼서 만들어낸 게 검찰 독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사실 그 검찰 독재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건데 막혀버렸죠. 총선 참패. 국민들을 안 쫄아 그걸로.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도 처음엔 무서워하는 듯 했지만 곧 저항을 시작해서 오히려 자기들한테 철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일단 좌절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한 싹쓸이. 예. 수거 작전은 실패했지만 그럼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힘은 계속 써야 되겠다. 예. 그게 검찰 독재를 활용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사법살인하려는 시도로 다시 나타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색다른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하. 윤석열 정권의 그냥 그야말로 본질. 검찰 독재의 본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이 이 석방이 되고 밖에 나와서 지금 있으면서 윤석열, 김건희가 또 걔네 전화기가 뭐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 이제 움직이는 게 사법부나 한덕수나 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윤건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매우 이제 타당한 얘기인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만 날리는 게 목적이지 내란 세력 전부 전체를 날리는 건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애써서 키워왔던 개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할 이유가 조금 말을 안 듣더라도. 아니 말 안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만들었지. 네네. 윤석열 혼자 미친 듯이 사고 친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 말을 똑바로 수행을 못하는 좀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렇죠. 모자란 게. 네, 모자란 게. 그래. 짖지 말라는데 짖은 게. 네네. 요거는 날려야 되는데 나머지 개들은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말을 잘 듣는 개예요. 특히 덕수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살려야죠. 네, 한국말도 하던데요, 걔는? 걔는 이제 사람 말도 해요. 영어. 네, 사람 말도 하고 영어도 그러니까 하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네, 갑자기 호남 가면 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란 세력을 온전시키고 다 살려내고 가능하면 재집권시키고 내란 세력을.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아야 된다. 흠집을 내놓고 내란 세력을 온전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의 포위 속에서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큰 손의 목표 아니냐.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이재명 옆에 수박 붙이고 껌딱지 붙이고 그다음에 폭탄도 심어놓고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세력을 포위시키고 그렇죠. 사방에 저격병 배치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당선돼도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전 그게 목표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자기네가. 큰 손이라고 해도 네. 지금 뭐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이제 플랜 B죠. 지들 입장에서. 네, 플랜 A는 한덕수 당선. 네네.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 날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날리는 거지 지금 상황 보니까. 이재명도 못 날리고 김문수도 못 날릴 것 같은 그런 잘못- 불안감이 드는데요. 잘못하면. 김문수도 윤석열 못지않은 이 미신계일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덕수를 차기 대선 주자로 또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텐데 음흠. 그때 대비한 플랜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없을 리가 없어요. 네. 다 짜놨을 겁니다. 아니, 그래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지금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이 파기환송 관련된 기사를 아니 굉장히 환영을 했더라고요. 네, 반성을 했죠. 흥분했어.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뭐 판이 이거 뒤집혔는데 네. 그리고 한독수 나가고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그림. 그림이 네. 됐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이거 어떻게 나오려는 기사 이제 6월 18일에 여기겠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또 그러겠죠.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냐 여기는.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의도는 파기 재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5월 1일 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과하면 어, 파기환송과 고법에서의 처리 그런 식으로 쪽으로 처리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긴 하는데 자꾸 약간 판판이 깨지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는 딱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법원들이 딱 나서는 걸 보고 조세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박선원 의원이 만났는데 조세균이가 야 탄핵 그거 이재명 재판이랑 연계시켜서 해야지. 네. 그때만 해도 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선원 그렇죠, 의원이. 그때는 그렇죠. 3월 초인데 무슨 말이냐. 2월 초였던가. 네, 네. 2월 초네 2월 초. 보통 3월 10날 판결 날 줄 알았으니까요. 네. 탄핵이.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조세균 얘기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다 날려야 된다 이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후에 탄핵 선고해야 된다. 탄핵 선고하고 네. 그렇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났고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날아갔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놈들이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 네. 와. 근데 뭐 도저히 안 되면 플랜 B로 가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최대한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계속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어쨌든 간에 네. 해봤는데 지금 일단 안 된 거고요. 네. 그러면 물리적인 암살 시도. 암살 시도 이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지 지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 선생님 저희들이 뭐 대선이 이게 선거만이 아니고 이거 진짜 뭐 하나의 항쟁이다 이것은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대선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우리 네. 역사상 초유의 대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기존의 대선은 내란 상황에서 진행된 대선은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대선들이었죠. 뭐 그러네요, 독재 취하이더라도. 근데 이번 대선은 내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에요. 네. 이런 대선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아예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선입니다. 걸음걸음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일한 인식을 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뭐 평상시의 대선과 똑같이 네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네.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네. 이재명 후보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 아 당연하죠. 그 대선이니까. 국회 후보랑 경쟁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득권이라. 보니까 이 기득권들이 완전히 사실은 큰 손이랑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내란 중에 치러지는 초유의 대선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치러졌던 정상적인 대선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면 곤란하다. 예.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자흥군 용산면 상급리인데 거기 있는 형님이 올라오셨더라니까요. 아 형님 여기 어쩐 일이시오 그랬더니 막 아니 열이 받아가지고 못 입겠어야 막 그러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대전에 계신 형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이셨습니다. 네. 열기가 화가 났죠. 화가 났고 네. 지금 도올 선생도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네. 어우, 굉장히 뭐 출사표라고 하셨던데 최후의 결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네. 내란 상황 중에 대선이다. 이건 그냥 대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대선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전쟁, 최후의 결전, 내란 세력과의. 선생님 그 말씀은 다시 좀 돌려보면은 여전히 지금 12월 3일 밤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 끝난 아하. 거예요. 끝났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밖에. 그러니까 그 제가 12월 3일 날 밤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안규령 그 대변인이 총구를 잡고 네, 있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저 장갑차 네 마가선 씨. 앞에 시민들이 막아서 있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네. 저들에게 네. 군대라는 무기를 뺏은 거예요.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군대만 뺏었다. 그게 1차 계엄 저지죠. 예. 1차 내란 저지. 근데 그 뒤에 얘네들이 다시 검찰, 사법부 동원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예.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군대만 지금 쓸 수 없게 됐을 뿐 나머지 무기는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예. 사법부, 검찰, 경찰 등등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내란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국민항쟁밖에 없고 국민 입장에서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탄핵. 입장에서는 탄핵, 입법권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입법도 대행이 막아버리면 못하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탄핵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탄핵의 무기를 빼든 거죠. 네. 이대로라면 고법 조의대까지 탄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그 무기가 무서워서라도 일단 15일은 못 때린 겁니다. 어차피 탄핵하면 못하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긴 해요. 판사들이 네. 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죠. 검사들은 좀 굴러먹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뭐 여기저기서 좀 굴러먹고. 그렇죠. 근데 물론 검사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통이 특히 많이 굴러먹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완전 깡패 같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애들, 그 한동훈 같은 애들, 깐죽대고 깡패 같은 애들인데 다른 검사들하고 좀 다르긴 하답니다만은. 판사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정말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싸워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많이 굴종하죠. 아, 굴종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이런 굉장히 거센 항쟁, 대법원 앞에 엄청나게 보였으니까. 게다가 이런 그 탄핵, 지금 그 저 100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네. 구글 폼으로 받았던 서명이.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지금 이제 국회 청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직위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11명 다 탄핵해버리자 이거. 네. 이런 게 확실히 민감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압박을 느끼겠죠. 압박을 느낀다. 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또 그것도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